자, 환기시계 국제시장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어떻게 보면 황기시계 국제시장은 올해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서 이걸 또 준비하셨군요. 세계를 흔든 10대 뉴스를 또 첫 번째로 준비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코너 국제시장 코너 진짜 올해 너무 바쁘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글로벌 이슈가 많았습니다. 더 타임스도 10대 뉴스 발표했고 국내에서도 여러 언론들이 발표했는데 좀 종합해 보니까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뭐 너무나 똑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게 가장 큰 이번에 글로벌 뉴스입니다. 에너지난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유 성탄절에도 막 미사일 쏘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에너지도 난도 너무 크고 그리고 핵도 공격에 대한 어떤 그런 위기, 위험성, 걱정 이런 거는 글로벌 진짜 걱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다 비슷합니다. 빅2 미국 중국 갈등이 올해 상당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처음에는 뭐 경제 통상 이쪽이었는데 이제는 전방위로 격화되는 한 해였습니다. 공급망 반도체 대만 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부딪혔잖아요. 그렇죠. 신장 위구르 문제도 있었고요. 하웨이 문제도 있었고 상당히 큰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후위기 확산 역대급 폭염 가뭄 홍수 기억하시죠? 유럽에 너무 가뭄이 심해서 처음에는 물 받아서 목욕하지 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샤워도 일주일에 한 번 하라 이런 식으로까지도 했었고 파키스탄 홍수 너무 심했습니다. 여름에 국토 3분의 1이 다 물에 잠기는 그런 큰 홍수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 기후위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확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세계 인플레이션 시대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 초고속으로 금리 인상하는 게 올해 큰 뉴스였습니다. 올해처럼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베이비 스텝 이러면서 정말 몰라도 되는 단어인데 맞습니다. 늘 일상으로 달고 살았어요. 지금도 또 내년 연초에 또 올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엄청난 한 해였습니다. 진짜 공포의 한 해였습니다. 루나 사태, FTX 사태 일단 그 붕괴 사태가 있어가지고 큰 패닉에 빠졌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운 단어였는데 지금은 일반 시민들도 웬만큼 아시더라고요. IRA라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이게 왜 더 많이 알려졌냐 하면은 그게 핵심 내용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받으려면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라든지 광물, 원자재 사용하면은 차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포함되는 바람에 우리한테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별 논란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3년임에 성공해서 1인 천하를 구축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큰 뉴스였고요.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서거 기억하실 겁니다. 9월 달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아베 전 일본 총리 유세중에 피격 사망한 것도 그게 7월 달입니다. 한국하고는 악연도 좀 있었지만 상당히 또 슬픈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통일교하고 또 그 범인이 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인터뷰할 때 범인이 우리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하는 바람에 우리 가정이 엉망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일본에서 최근에 통일교 피해자 금지법까지도 이게 통과가 되는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2회 아르테미스 반세기 만에 달로 유인 달 탐사 선이 첫 비행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마네킹을 실었지만 곧 이제 거기 사람이 실제 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하고 이게 더 타임스하고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게 마지막 10위권으로는 국내 언론은 아르테미스 발사보다는 중국이 코로나 봉쇄 반대하는 백지 시위 그거하고 장점인 사망 소식을 10위권 안에 집어넣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다 오래 있었던 일이네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있었을 때는 엄청 크게 느껴졌었는데 하도 계속 큰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요. 다음 소식은 이제 푸틴 대통령 무슨 평화 협상론 이런 거 꺼내고 해가지고 혹시 전쟁 끝나나 싶어서 너무 반가웠는데 근데 또 크리스마스에 또 헤르손을 무차별 공격했네요.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깜짝 방미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만들면서 귀국했는데 귀국하자마자 러시아는 바로 그 헤르손에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젤렌스키 방미는 저도 약간 이렇게 놀랍고 흥미롭던데
철창 봉안에 붙였다고 해요. 그렇겠죠. 폴란드로 먼저 기차 타고 가서 거기서 미국기 타고 극비 이동했으니까요. 그다음에 그 미국의 그 의원들도 의회 연설을 앞두고 잘 소식을 몰랐나 봐요. 성탄 연휴 가 있다가 네네. 급고 돌아온 의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성과는 작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원조 받기로 더 많이 받기로 했고 예, 예. 에너지도 지원 받기로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제재하는 것도 계속 하겠다는 그 약속도 얻어냈고 네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미국 국내 여론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미국은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데 국내에서 여론을 대단히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죠. 생각하니까 네. 국내 여론이 상당히 움직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크라이나 꼭 그렇게 뭐 50조 원, 60조 원 지원해야 되느냐? 지원해야 되냐 이런 네. 분위기였는데 만약에 상당히 지난번에 바뀌었어요. 중간 네. 선거 공화당 쪽으로 간다 그러면 지원 끊긴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있었습니다. 우려도 있었죠. 네네. 있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여론을 바뀌면서 어쨌거나 57조 원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액이 통과됐습니다. 예산안이. 예. 이거는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방미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러시아군은 헤르손 지역의 남부 요충지죠. 전쟁 초기에 러시아에 바로 뺏겼지 않습니까? 헤르손. 네네. 그러다가 11월 달에 겨우 다시 수복했거든요.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금 다시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23, 24, 25일 성탄 연휴 때 무차별 폭격을 가해서 12명이 사망하고 75명이 부상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젤렌스키의 연설문을 SNS 연설문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도시 중심부에 테러한 것을 봐라. 전 세계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떤 그 나쁜 국가와 싸우고 있는지를 똑똑히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아니 근데 참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 다 잡아갔다면서요. 푸틴이. 근데 본인이 이제 언급을 하고 뭐 전쟁을 끝내야 된다. 뭐 대화할 그런데 뭐 영토 점령한 곳은 한치도 물러나질 않으니까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다음 소식은 이게 미국이요. 겨울 눈폭풍 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영하 46도. 아우. 저는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 뉴스 보셨죠? 뛰어다니는 거 처음 네, 봤어요. 네. 89cm의 폭설. 야, 89cm면 도대체 뭘 얼마나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벽 뉴스까지 그 체크를 해봤더니만 예. 지금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성탄 그래요? 연휴 때보다 오늘 아침이 더 이게 지금 46도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 미국이 큰 나라니까 예. 제 북쪽이 더 춥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북단에 있는 몬태나주는 영하 46도로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50도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영하 50도. 네. 그러면 이불이고 뭐고 간에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오는 거죠. 뭐. 식품을 급속 냉동시킬 필요가 있을 때 영하 50도를 기준으로 한다거든요. 그럼 실제 바깥 온도가 50도면은 어떻게 이게 그냥 나라 전체가 냉동고라고 봐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 남쪽 지역은 좀 나으려나? 그 플로리다, 조지아 햇빛이 쨍쨍 나는 휴양지.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영하 15도, 20도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뉴욕 버팔로에서 89cm 폭설이 가장 기록적이었는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180cm 눈이 내린 지역도 있다고 그래요. 성인 남성 키가 180cm가 되게 어려운데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예. 하여튼 자동차 운행 다 금지됐고요. 인구 70% 미국 인구 2억 4천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전부 기상경보 발령됐습니다.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예. 사망자 오늘 아침까지 확인해 보니 28명입니다. 네네. 눈보라 치고 자동차 엉키고 하면 사망자 많이 나오죠. 노인분들도. 150만 가구의 전기가 차단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캐나다도 근데 비슷해요. 북미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일본도 지금 97cm 폭설로 14명이 사망했거든요. 오늘 아침까지요. 신간센 운행도 중단되고 대규모 정전이 있는데 이게 더 슬픈 거는요. 더 이상 이게 기상 이변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예. 이러다가 이런 게 이제 일상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기후 위기라 부르지요 지금. 예. 근데 부산만 빼고 뭐 다 눈이 왔다. 전국 정말 많이 왔거든요. 저쪽 뭐 군산, 전주 이쪽은 정말 많이 왔고 서울도 많이 왔다는데 근데 97cm면은 이게 이 눈이 상상이 안 되네요. 부산도 눈 왔다고 재난 문자가 왔었는데 저희는 내리면 바로 녹 정도밖에 안 오니까 그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예. 한편으로는 진짜 눈도 기다릴 수도 있지만
차라리 안 오는 게 지금은 그러니까 이 나을다. 피해 보는 예.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하자 기후 위기 진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이제 심상치가 아유. 않습니다. 우리 한국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계속 그럼요.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네. 어쨌거나 중국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중국의 국가보건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아무래도 맨 먼저 보게 되잖아요. 네. 예. 하루 4,100명이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러면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지금 가디언이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CNN 같은 이런 것들 이제 그 뉴스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은 예. 중국 중앙 정부에서는 하루 4,000명 정도라고 하지만 네. 지방 도시 당국에서는 대규모 그게 아니고 대규모 감염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칭다오시에서는 뉴스 매체니까 이게 공산당이 운영하는 뉴스 매체니까 네네. 거기서 하루 53만 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이 보도를 인용해서 가디언이 보도를 했습니다. 광둥성도 하루 30만 명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광둥성 자체에서 인정을 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금 지방정부하고는 더 이상 이제 이 손발이 맞지 않는 거죠.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가 하루 4,100명이라고 계속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국가보건위원회 발간하는 내부 자료를 은밀하게 입수를 했는데 예. 그 내부 자료를 그대로 보도를 했는데 12월 한 달 동안 아직 12월 다 안 갔지 않습니까? 네. 예. 10월 2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2억 5천만 명이 감염됐다라고 중국 국가보건위원회가 만든 내부 자료라는 거죠. 예. 그럼 그 14억 인구의 약 한 18% 정도 되니까 네. 전 세계 가장 큰 코로나 발병입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 실명까지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런 자료는 누가 만들었냐? 질병예방센터의 순양 부소장이라고 예, 실명까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쪽 언론도 비슷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중앙통신은 베이징하고 스촨성은 감염률이 이미 50%를 넘어섰다. 그래서 특히 베이징은 이제 뭐 하루 몇 명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점을 지나가지고 이제 오히려 하강 추세에 들은 그런 네네. 지금 모양새다 상황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당장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19 방역 대책 완화하면서 이제 언제쯤 입국 격리가 해제되느냐. 그래서 다음 달쯤 해제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례를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입국 격리 해제됐을 때 정말 폭발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했거든요. 야,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4,100명밖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요걸 근거로 해서 아마 방역 완화 정책을 짤 거란 말이에요. 다시 또 코로나19가 퍼지는 건 아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감염이 되면 또 베르니 바이러스가 나올 그러니까요. 확률이 예. 너무 거기에 걱정입니다, 대해서. 진짜. 예. 마지막 소식. 2022년 글로벌 여성의 해 가장 강력한 녀석은 EU 집행위원장이다라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여성, 우먼 이거 언급해야 됩니다. 네네. 낙태권 운동, 히잡 시위, 월드컵의 금기어까지 우먼 진짜 이슈를 글로벌 이슈를 주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 우먼을 검색하는 검색량도 인터넷 매체에서 2배로 늘어났답니다. 네네. 근데 포브스가 1년에 한 번씩 그 전 세계 영향력 여성 순위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영어로 most powerful woman입니다. Most powerful woman. 그렇습니다. 네. 그 유럽연합의 집행위원, 유럽연합 대통령 역할을 하는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이 1위. 그 다음에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2위. 해리스 미국 부통령 이 3위. 그 다음에 제너럴 모터스 CEO 메리 바라입니다. 4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뭐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오고요. 네. 차이 잉원 대만 총통. 그 다음에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이런 순서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마흐사 아미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란에 사망한 이란 히잡 그 히잡 때문에. 예. 시위. 근데 한국의 여성은 이부진 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순위가 올랐어요. 예. 네. 80위권까지 근데 올라왔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네요. 예. 글로벌 파워, 워먼 파워가 그죠? 이제는 뭐 누가 리더로서 최정점에 이르느냐 뭐 이런 얘기가 뭐 유리천장 있다.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는 정말 글로벌 리더들이 여성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근데 우리 이제 글로벌 시대에 우리도 그런 국가 위상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부진 사장 한 사람인데 80위권이 올랐다. 예. 이거는 좀 우리 뭐 여성가족부도 없애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네. 아닌가 싶네. 자,
아가씨 아줌매가 제 맘대로 하나 순위로 올릴까요? 예, 천위 안에는 예, 들지 않았을까. 이제 내년엔 열심히 하셔서 꼭 예, 더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여성 좀 인권이나 신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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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기후위 위기 얘기하면서 우리도 지금 전라도 지역하고 너무 폭설이 내려왔고 농가가 지금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좀 따뜻한 부산에 살고 있어서 다행이다 했지만 우리 또 추위에 익숙하지 않아갖고 주말에 너무 추워가지고도 고생하신 분 많으실 텐데 요즘 뭐 가스값, 전기세 뭐 안 오르는 게 없고 지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 등유값 너무 올라서 지금 불도 못 댄다 하는데 우리 오늘은 또 그분들한테 또 따뜻한 뭐 전해드릴 건 없는지 한번